조금 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왕 실장과 스타 장관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두 사람 모두 결국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새벽 3시 50분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어제 오전 10시 반에 있었으니까 약 17시간 정도의 장구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하면서 정치 성향에 따라 문학의 인사들을 분류하고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을 잇따라 구속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꼽힌 두 사람도 구속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특검의 수사 내용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사람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뒤 이 시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의를 입은 채 현재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분야별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온 박영수 특검팀은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추진도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요직을 두루 거친 실세 장관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상희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스타 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윤선 장관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눈에 띄면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 장관과 박 대통령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수행 대변인에 발탁되면서였습니다. 그림자 수행이란 별칭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 뒤에도 여성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며 늘 가까이에서 최고 권력자의 믿음을 굳혔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 총선 경선에서 패해 잠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최순실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조 장관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지 못했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조 장관은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은 인정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첫 여성 변호사, 현 정부 첫 여성부 장관, 여성 첫 청와대 정무수석, 각종 여성 최초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꽃길만 걷던 실세 장관은 현직에 있으면서 구속된 첫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왕 실장이라는 별명답게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지녔던 현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추락한 왕 실장은 결국 구속 수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1970년도 초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같은 이력 덕분에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정작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모르쇠를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4월 16일 날 당일 대통령은 의료 진료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등 다른 의혹 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로 지목되며 왕 실장에서 피의자로 추락했고, 결국 최 씨가 갇힌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어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첫 여성 변호사, 현 정부 첫 여성부 장관, 여성 첫 청와대 정무수석, 각종 여성 최초 수식어를 만들어내며 꽃길만 걷던 실세 장관은 현직에 있으면서 구속된 첫 장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왕 실장이라는 별명답게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지녔던 현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추락한 왕 실장은 결국 구속 수감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특히 1970년도 초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정치 성향에 따라 문학의 인사들을 분류하고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을 잇따라 구속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꼽힌 두 사람도 구속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특검의 수사 내용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사람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뒤 이 시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의를 입은 채 현재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분야별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온 박영수 특검팀. 박 대통령 당선 뒤에도 여성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며 늘 가까이에서 최고 권력자의 믿음을 굳혔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 총선 경선에서 패해 잠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최순실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조 장관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지 못했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던 조 장관은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만은 인정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조금 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왕 실장과 스타 장관 두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두 사람 모두 결국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새벽 3시 50분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어제 오전 10시 반에 있었으니까 약 17시간 정도의 장구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하면서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추진도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요직을 두루 거친 실세 장관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상희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스타 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윤선 장관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눈에 띄면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 장관과 박 대통령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건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수행 대변인에 발탁되면서였습니다. 그림자 수행이란 별칭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